우리 133쪽에 보면 이제 그 판례가 몇 개 나오는데 이제 아까 소멸시효 뭐 관련해서 몇 개 판례는 시험에 같이 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보면은 자 1번 판례는 끝이 어디 그 밑줄 쳤잖아. 그 셋째 줄에 금전의 급부 그러니까 돈 주는 거, 응? 돈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인 이상 그 돈 받을 권리가 발생한 원인에 관해서는 법에 아무 제한을 안 두고 있으므로 국가가 공권력 행사에서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 채무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아까 우리 공부한 것 중에 뭐가 핵심인 거야? 국가와 개인 사이에 돈 받을 권리가 무슨 원인에 의해서 생겼든 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응? 그러니까 어디가 핵심이야? 다섯째 줄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 채무도 포함. 응? 이 부분이 핵심인 거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뭐야? 사법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돈 받을 권리라면 원래는 민법 규정대로 민법을 적용받는 게 맞는 건데 그대로 간다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잖아. 근데 우리 국가재정법에는 무조건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돈 받을 권리 생기면 원인이 뭐든 다 5년을 적용받게 해놨잖아. 그거 뭐 국가만 그러냐? 그러니까 국가하고 개인 모두 다 똑같이 5년을 적용받으니까 그리고 국가하고 개인 사이의 행정을 조성 관계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빨리 확정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국가와 개인 모두 다 똑같이 5년을 적용받으니까 결국 불합리한 차별 아니다. 응? 그지? 그래서 이건 그냥 읽고 지나간다. 그 다음에 뭐 3번도 두째 줄에 보면 발생 원인이 돈 받을 권리가 발생 원인이 공법적인 것이든 사법적인 것이든 다 독촉하고 뭐 납입고지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발생한다는 거 다 사법적 원인에 생긴 거 상관 안 한다. 응? 같은 얘기. 그래서 여기 지금 1, 2, 3번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법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 다 그죠? 포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4번 보세요. 4번 보면 이거 좀 중요해요. 자 앞에 법은 예전의 법은 예산회계법, 지금은 뭐 국가재정법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법이 바뀐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국가가 뭘 했대? 개인한테 돈 납부해라고 고지서 보냈대. 이게 납입고지 아니야? 응? 우리 아까 배웠지? 국가가 돈 납부해라 하고 고지서 보내면 무슨 효력 발생한다고? 무슨 효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하도록 특별히 규정을 뒀다 그랬잖아. 그러면 일단 세금 내라 하고 고지서를 보내서 국가가 이제 돈 받을 권리 소멸시효 중단됐어. 다시 이제 5년의 시간을 또 벌었어.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야? 저기 그때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가 됐대. 그치?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일단 발생한 소멸시효의 효과는 상실되지 않는데 상실이 안 된다는 게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력이 상실이 안 된대. 그럼 무슨 말일까? 국가는 자기가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행사한 거야, 안 한 거야? 일단 납입 고지했잖아. 그럼 국가가 세금 부과할 권리를 행사한 거지. 행사는 했는데 좀 법에 어긋나게 해서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취소가 됐대. 그치? 취소됐더라도 국가가 자기가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놨던 건 아니라는 거야. 돈 받을 권리를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일단 발생했는데 그만 세금 부과 조치가 법을 어겨서 부과됐다 해서 취소가 됐더라도 국가가 자기 세금 받을 권리를 행사한 거는 맞기 때문에 중단의 효력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5년의 시간이 걸려진 거지. 이제 세금 부과가 취소됐더라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5년이 끝나려면.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다시 법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5년 지나기 전에 제대로 다시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거지. 응? 이거 중요한 판례야. 4번. 일단 고지서를 보내서 세금 부과를 했고 그래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했다면
설령 나중에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 5년의 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제대로 다시 국가는 요건을 갖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다. 응? 이런 얘기예요. 4번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번을 보자. 자, 첫째 줄 중에 복수의 채권이란 말이 나온다. 첫째 줄 중간에 돈 받을 권리자가 무슨 돈 받을 권리, 무슨 돈 받을 권리, 이렇게 돈 받을 권리가 몇 개가 있나 봐. 여러 개. 복수의 채권. 그런데 그 돈 받을 권리자가 그 중에 하나만 돈 달라고 청구를 했나 봐.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어디에만 발생해? 그 청구한 거기에만 발생하지. 돈 달라고 청구하지 않은 거에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 이해됐어요? 네, 그것도 예전에 시험에 한번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8번. 이건 꼭 알아두세요. 자, 8번은 자, 세무공무원이 어쩌고저쩌는데, 자, 일단 가만히 보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했지, 상대방 납부기한이 지나도 안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강제로 징수권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집을 수색한 거야. 재산을 찾으려고. 그치? 압류할 재산을 찾으려고 가서 뭐 집이랑 창고랑 수색을 했는데, 그만 재산가치 나가는 걸 못 찾았대. 그러면 그 압류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압류 조치를 들어가면 우리 공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해서 다시 5년의 시간을 또 버는 거거든. 그럼 일단 압류 조치를 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 거냐가 문제래. 왜냐하면 압류 조치한다고 나가서 다 수색을 했는데 재산을 찾아내지 못했어. 그래서 압류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아까 똑같아. 국가가 돈 받을 권리 행사한 것 자체는 맞잖아. 목적은 달성 못했지만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건 아니고 권리를 행사를 한다고는 했는데 목적 달성을 못한 것뿐이야. 그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해줬지. 그지? 그죠? 그래서 쭉 읽어나가면 결국은 수색을 했어. 근데 압류할 재산을 못 찾아서 압류를 실행을 못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인정. 즉 국가가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인정. 없다라고. 여기는 끝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있다 없다. 응?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아니다. 그게 포인트. 그렇게 정리하면 돼. 그 뒤에 거는 뭐 그렇게. 그 뒤에는 이제 뭐 공부하냐면 그 11번. 자, 11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세금 부과권은 없어지는 거고, 또 상대방 국민의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도 없어지는 거다. 이해되죠? 소멸시효가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면. 응? 그렇다면 두 번째 줄이 중요하네.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세금 부과 처분. 이게 문장의 주어야. 그치? 소멸시효 기간이 다 지난 후에 세금 부과 조치를 했다면 결론 뭐야? 그건 무효다. 무효면 세금 부과한 일 자체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야. 처음부터 상대방은 세금 낼 의무가 생기지도 않은 거야. 응? 그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그러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조치라서 무효다. 이거 중요. 11번.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와 관한 판례. 우리가 이제 1번하고 2번하고를 비교해보면, 응? 1번은 국가 재산 중에 무슨 용도의 재산이래? 잡종재산. 일반 재산이란 말이야. 일반 재산은 뭐와 동일한 취급을 하죠? 개인 재산, 사유 재산하고 동일한 취급을 해서 어떻게 된대? 응? 이게 이제 1번은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 국가 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이라고
법이 있어. 지금도 있고. 예전에는 국유재산법에서 국가가 소유한 재산이라면 무조건 취득시효 대상에서 제외시켜놨어.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 재산이라면 개인이 아무리 몇 20년 이상 지 것처럼 차지하고 이용해도 절대 개인 거 되게 못하게 해놨어. 무조건 국가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 잘못된 법이라고 판결 내린 거야. 응? 왜냐면 아까 봤듯이 국가 재산이라도 특별히 행정 목적, 공익 목적으로 쓰는 재산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재산도 있는데 일반 재산이라면 개인 소유 재산하고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건데 단지 국가 소유 재산이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취득시효 대상에서 제외시킨 건 불합리한 차별이다. 개인 재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법 고쳤어. 헌재 결정에 따라 법 고쳐가지고 어떻게 바꿨다는 거야. 이제 국가 재산이라도 용도가 행정 재산이냐 일반 재산이냐에 따라 달리 해놨지. 행정 재산은 절대로 이제 행정 목적에 쓰이고 있는 한 개인 재산이 될 수가 없어. 20년 넘게 개인이 차지하고 이용해도. 그러나 국가 재산이라도 용도가 일반 재산이라면 20년 이상 개인이 차지하면 그 개인 거 되게 하는 거야. 그지? 그렇게 바꿔놨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옛날에 이렇게 국가 재산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용도가 뭐냐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개인이 그거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위헌적인 법 규정이다 했다는 거. 그지? 이것도 요거 있잖아. 앞에 우리가 일반 원칙 공부할 때 평등 원칙 이런 거 문제 낼 때 껴들어갈 수 있는 판례야. 평등 원칙 관련 판례거든. 그래서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한 거지. 그다음에 2번은 우리 아까 우리가 했지. 국가 재산 중에 행정 재산이래. 행정 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쓰이도록 보호를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행정 목적으로 안 쓴다. 이 공용 폐지, 공익적 용도로 안 쓴다. 공용 폐지, 용도 폐지를 하지 않는 한은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사고 팔고 뭐 이런 거 할 수 없다. 이런 명시죠. 그 다음에 3번까지만 하자. 그죠? 3번 하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 국유토지. 응? 자, 가만히 그 단어를 보세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구역이래. 그지? 그 안에 국가 땅이 있대. 그지? 그러면 뭐에 초점이 더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에 초점이 있지? 문화재는 뭐야? 아까 국유재산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야? 보존재산이니까 행정재산이야. 응? 그죠? 행정재산이니까 아까 이거 시효취득 대상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응? 국가 땅이라도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국유토지는 분류상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응? 그렇게 정리하면 간단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봐. 자, 제척기간이라고 나와 있지? 자, 이거 시험에 자주 안 쓰는 건데 시험에 거의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제 행정기본법에 또 이 기간, 이 규정이 있어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생겼어. 우선 제척기간의 뜻은 그리고 소멸시효하고 비교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 제척기간이라는 건 법에서 권리자는 법으로 정한 기간 안에만 권리를 행사해라. 그 기간 넘으면 권리 행사 못한다. 비슷하지 소멸시효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 제척기간이라는 건 사실 비교적 짧고 예를 들면 나한테 위법한 세금부가 위법한 영업정지 나왔어? 나 이거 승복 못해 하고 행정소송하려면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소송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 90일 비교적 짧지. 90일 안에 소송하래. 90일 지나버리면 영영 소송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비교적 짧게 정해놓은 기간으로서 그 안에만 권리 행사라고 하는 정해놓은 기간을 그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라든지 그런 거 말해. 응? 또는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뭐 언제까지 전입신고해라 뭐 이런 거 뭐 신고해라 하는 정해진 기간이잖아. 그 기간 지나면 이제 뭐 응? 그러니까 그거 연장을 해주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기간 지나기 전에 내가 무슨 권리를 행사하면 다시 연장되고 하잖아. 이거 제척기간은 그게 없는 거야. 연장이라는 것도 없고 무슨 중단 정지라는 게 없고 그냥
응? 그냥 그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면 하고 기간 지나면 못하는 거 딱 이게 간단한 거야. 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요. 넘어가세요. 다만 그 밑에 중간에 판례 알아보기 판례 있지? 그거만 체크.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우선 첫째 줄에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몇 년이래?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5년 안에 세금 부과해라. 응? 그러면 두 번째 줄 밑줄 쳐놨지?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도과는 경과됐다는 말이야. 그죠?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는 거지. 5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국가의 세금 부과권이 행사할 수 없게 된 거지. 따라서 그 뒤에 세금 부과한 건 뭐래? 무효다. 응? 그죠? 이렇게 짧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세요.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아주 중요. 쌍가로 3번 아주 중요. 올해 시험 나왔어요. 응? 그 행정기본법 새로 만들어진 규정으로 올해 시험 나왔어요. 자, 1번 보니까 제재처분에 이제 제척기간이지. 그러니까 뭐 영업정지 같은 걸 대표적으로 영업정지 같은 걸 생각하면 돼. 응? 자, 생각해보자. 행정청은 이 국민이 법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됐어. 국민이 법 위반 행위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뭐 인허가 허가 정지, 그러니까 인허가 정지란 건 뭐 영업 정지 이런 거야. 응? 영업 정지, 뭐 허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업 폐쇄 조치 그런 거에 영업 정지 조치에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 조치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 진짜 중요해. 원칙이 몇 년이야? 응?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안에 부과해야 돼. 응? 그게 중요해.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안에 영업정지 같은 거 내려야 돼. 인허가 취소. 응? 이거 예전에 기간 정해진 거 없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아주.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는데 어떤 업소가 뭘 위반했는데 위반 행위가 있고 난 뒤 이미 5년이 지났어. 그러면 영업정지 못 내리는 거야. 응? 단 동그라미 2번 예외 5년 지났어도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있어. 그치? 1번이 원칙이 5년, 위반행위 종료한 5년, 예외. 어느 때는? 1번. 첫째. 뭐 있어?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뭐 신고했을 때. 그치?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응? 자, 상대방이 인허가 받은 거, 자기가 신고한 거, 이거 위법이다. 응? 위법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5년 지나서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내릴 수 있다. 세 번째,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기관이 조사하고 출입하고 검사하는 걸 기피 방해, 거부함으로써 아까 말한 5년이 지나버린 경우. 응? 네 번째. 이건 이 영업정지나 인허가를 취소를 안 시키면 5년이 지났지만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났지만 제재 처분을 안 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는 5년이 지났어도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중요. 응? 계속 나올 겁니다. 올해 시험에 벌써 나왔고요. 다만 이제 또 다음 페이지 있어.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자 이렇게 있지. 행정기관은 아까 원칙이 몇 년이었어? 위반행위 종료한 또 5년 안에 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첫째 줄 밑줄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 처분이 취소 철회된 경우 이게 중요해요.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 처분이 취소 철회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생각하면 행정기관이 누군가한테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했다고 치자. 행정소송. 그래서 법원이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내린 거는 위법이다 하고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거야. 응? 그런데 얘가
말하자면 상대방이 이런 판결 내는 거예요. 영업정지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영업정지 위반 사실이 전혀 인정이 안 되는데 영업정지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취소한다 이러면 다시 영업정지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만약 이런 판결을 했어. 얘한테 위반한 거는 맞는데 위반 정도의 너무 과도한 영업정지다. 그러니까 6개월 영업정지라는데 위반은 비교적 경미한데 영업정지는 할 수 있어도 과도한 영업정지 6개월을 한 거는 위법이다 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의 판결 취지는 영업정지는 할 수 있는 건데 위반 사실은 인정되고 영업정지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과도하니까 줄여서 다시 하라는 취지거든 판결이. 그러면 행정청은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줄여서.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줄. 그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판결 취지에 따라 새로운 제재. 여기서는 자,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만약에 애초에 국민한테 영업정지 같은 거 내렸던 행정기관이 합의제 기관이야. 무슨 위원회, 응? 무슨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영업정지 내린 거다. 근데 판결에서 영업정지가 취소됐다. 그 경우는 합의제 행정처의 경우는 2년. 그죠? 이것도 중요하다. 1년, 2년이네요. 그죠?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내린 거 잘못됐다고 과도하다. 취소 판결 내려졌다. 그러면 판결 나온 때로부터 1년 안에 판결 취지에 따라 줄여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다. 응? 다만 애초에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내린 행정기관이 합의제 행정기관일 때는 2년 내에 다시 할 수 있다. 응? 판결 취지에 따라.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다만 다른 법률에서 아까 말한 원칙적으로 5년 위반행위 종료부터 5년 내에 하도록 돼 있는 거, 또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시킨 게 판결에서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1년 내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거하고 다르게 길거나 짧게 다르게 정해놓은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이건 특별한 건 없어. 다만 그 다르게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시험에 쓰인 거 중요한 거 1, 2,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데 우리 이제 4번의 제목이 뭐예요? 주소죠. 주소. 행정법상의 주소는 어디로 한다?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주소에 관해서. 자, 그냥 시험에는 안 쓰이는데 우리 민법상으로는 개인들의 주소는 사람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민법상으로 보면 사람의 생활의 근거지는 어떤 사람은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지. 나도 내가 지금 지방의 대학에 근무하니까 사나흘은 지방에서 거주해요. 그리고 한 주말에는 금요일 올라와서 또 사흘은 저 의정부에 있고. 그럼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두 군데야. 그죠? 그 민법상의 주소는 그래서 두 군데가 나올 수도 있어. 복수로. 그러나 행정법상으로는 오직 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을 따집니다. 그러면 행정법적으로 나는 의정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 행정법적인 주소는 거기 한 군데예요. 응? 근데 민법상으로는 주소가 지방, 거기도 있을 수 있고 기숙사에 있으니까 거기도 있을 수 있고 의정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자, 첫 번째 공부해요. 공법상의 주소는 동그라미 2번 어디가 된다고? 두 번째 줄 주민등록지. 응? 키워드 주민등록지가 주소다. 그리고 쌍가루 2번 우리 행정법적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은 한 군데만 하게 돼 있어. 응? 어디 가서 주민등록 해놓고 딴 데 가서 다시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면 이전 거는 자동 말소가 돼요. 그 주소는 하나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쌍가루 2번 공법상의 주소는 하나. 응?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5번에 보면 사무관리라는 또 개념이 나와.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사무관리라는 거는 쌍가루 1번에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읽고 지나가요. 사무관리 행위, 사무관리 행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무관리 행위란 건 자기가 타인의 일이야, 다른 사람의 일이야, 해줘야 될 의무가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일 처리를 해주는 경우를 사무관리라 그래.
응? 그래서 거기 그냥 읽고만 가자. 의의 동그라미 사무관리 행위란 법적으로 법률상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타인을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주는 행위. 응?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서로 간에 고맙고 좋지. 응?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응? 뭐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응? 아주 그냥 원래 이게 민법상의 그 개념인데 아주 단순한 예로 치면 아주 간단한 일상생활에 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주인이야. 응? 내가 집주인이고 뭐랄까 두 가지가 내가 늘 드는 얘기. 시골 가면 마당 있는 집들이 있잖아. 마당에 빨랫줄 했고 빨래 널어놨어. 이불 빨래랑 막 그렇게 널어놓는데 그 옆집 사람은 시장 갔어. 근데 막 소나기가 막 내려. 그럼 어떻게 돼? 이웃간에 빨래 이렇게 걷을 줄 알아. 그지? 그지? 그럼 뭐예요? 그거 해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 의무는 없는데 이웃간의 정으로 아이고 저 빨래 널고 시장 갔네. 빨래 걷을. 그죠? 이런 게 사무관리라고 말할 수 있지. 사무관리 행위. 그지? 그럼 뭐 서로 이웃간에 고마워요 하고 보통은 다 응? 좋게 끝나는 거지. 그지? 법적인 문제는 원칙적으로 없겠지?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뭐가 있냐면 이제 빨래를 걷어준다고 했는데 젖은 빨래를 통에 놓는 통에 이게 비싼 옷이 이제 망가진 거야. 젖은 옷끼리 겹쳐져가지고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난감하지. 이웃간에 비싼 옷인데, 그지? 그러면 그 집주인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물어내. 손해배상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참 말하기도 그렇고, 그죠? 근데 옆집 간에 이제 싸움 나면 그때는 얘기하겠지. 이거 물어내. 법정 다툼까지 갈 수도 있어. 재판까지, 그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이제 사무관리가 문제되는 경우죠. 응? 그럼 나는 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없는데 그냥 선의로 했는데, 그죠? 그렇게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저쪽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나는 저쪽도 뭐 보통 같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못하겠지, 그죠?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제 막 그거 물어내 하고 다툼까지 갈 거야, 그지? 또 안 그러면 이런 경우에지. 남의 일을 의무 없이 처리해 주는데 내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비용이. 예를 들어 아까 내가 집주인인데 새 살고 있는 그 젊은 부부가 있어. 애기 있고, 그지? 근데 어느 날, 밤중에 애가 막 엄청 울어, 막. 그래서, 왜 저러나 하고 이제 하도 기다려보다가 가서 열어보니까 애만 있어. 이 부모들은 뭐 극장에 갔는지, 영화관에 갔는지 하여튼 연락도 안 되고, 그죠? 애는 막 엄청 울고 있는데, 애가 막 열이 펄펄 끓고. 그럼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집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 큰일 나겠다. 애 들쫓고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갈 거 아니야. 그죠? 이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어. 그죠? 근데 내 돈 내고 가서 병원 수속 밟고 병원비 내고 해서 데리고 왔어. 그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우리가 그 비용은 줘야지, 최소한. 그죠? 세 사는 사람이. 그런 문제. 근데 비용은 안 준다. 속으로 쌓이고 있다. 나중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면 사이 안 좋으면 그것도 내놔 하고 싸우게 되겠지, 그죠? 사람이 승질나면 돈 몇만 원 갖고도 소송 건다니까. 소송 비용이 얼마 들어도 나는 끝까지 할 거야, 막 이러고 그러잖아, 그죠? 결국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데 비용만 많이 들고 피곤하고. 근데 감정에 이제 쌓이면 그런 거 생각 안 한다고. 무조건 내가 어디 보자, 응? 이런 거 하죠. 자, 사무관리 어떻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거 쌍거리 사무관리의 예, 요거 공부하세요. 그래서 네 가지 들었죠? 응? 뭐 제시에 행하는 순환 구호 조치, 시군에서 행하는 행렬병자. 이게 행렬병자 노숙자 같은 사람 있지? 노숙자 보호 관리. 자, 이런 것들은 뭐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 그러고, 4번은 이제 무슨 뭐 물난리가 났든지 비상재해가 일어났을 때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정기관 업무를 돕는 겁니다. 응?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자발적으로 돕는 거예요. 응? 개인의 사무. 그러니까
1, 2, 3번은 국가 측의 사무관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측에서 하는 사무관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지? 4번은 사인, 개인 측이 하는 사무관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이런 사무관리 행위, 이런 게 문제됐을 때, 비용 상환하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죠?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규정이 있으면, 행정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데에 따른다. 이 읽고 지나가세요. 응? 얘만 잘 체크하세요. 그러고 나면 오른쪽에 사무관리에 관한 판례가 2개 정도 들어져 있어요. 이 판례는 공부하세요. 자, 1번을 보면 압수물 나오지, 압수물. 그러니까 우리 경찰 같은 데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의 증거로 압수를 해갔어. 그지? 그런데 이거 오래 보관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환가 처분에 따르지 현금으로 바꾼 거야. 팔아가지고. 응?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자. 원래 이 압수된 물건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라도 오래 보관 못하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꿨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압수한 수사기관, 경찰, 검찰도 이거 오래 보관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소유자를 대신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야, 팔아는 거. 그죠? 그래서 압수물에 대해서 돈으로 바꾸는 환가 처분은 셋째 줄에 사무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 뭐 이렇게 팔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원래 물건의 소유주가 물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거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두면 그 현금에서 그거 뺄 수 있다는 거지. 응? 파는데 들어간 비용 같은 거 그 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압수한 물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현금으로 바꾸는 거. 환가 처분은 성질상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다. 응?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내용은 긴데, 자, 여러분들 예전에 아주 가물가물하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한 20년 됐나 벌써. 저기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그 삼성 회사의 그 유조선이 이제 기름이 막, 그래서 태안 앞바다가 기름이 덮인 적이 있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서, 그지? 그때 이때 이제 그 기름 제거하고 막 이런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막 조류에 떠면서 막 터지니까. 근데 그 이제 민간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문 회사. 국가가 이제 장비도 마땅한 게 없고 막 하니까 그 민간 회사한테 빨리 좀 이거 기름 퍼지지 않게 방제 작업 이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 회사는 적윤의 선박을 동원하고 전문 장비를 동원해서 이 작업을 다 방제 작업을 마친 거야.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선박 회사가 국가한테 그때 그거 방제 작업 들어간 비용 달라고 청구, 그지? 근데 그게 아마 국가 측에서 안 줬나 봐. 안 줘가지고 뭐가 된 거지? 소송까지 간 거야. 돈 달라고. 민간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 판결은 줘라. 국가가 줘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 나온 거야? 이거는 우리 법학에서 말하는 사무관리 행위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간 기름 방제 작업 전문으로 하는 회사, 얘가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응? 국가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걸 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 일종의 사무관리 행위라고 봐야 되고, 그 비용에 그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국가가 줘야 된다. 응? 그러면 말은 길지만 이제 어떻게 됐어? 거기 중간쯤에, 그지? 중간쯤 밑줄 친데 중간쯤 보면 갑 주식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쭉 읽어보자. 원유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여 해상 방지업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로부터 해양경찰이 직접적 지휘를 받아 방제 작업을 보조하는 일을 했다는 거야. 보조한 사안. 이게 문제의 사건이지. 이 사안에서 마지막 줄에 이거는 방제회사는 국가의 사무를 대신 처리한다는 의사로 방제 작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을회사는 사무관리 행위다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지?
여러분 요새로 따지면 비슷한 게 가장 최근에 뭐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우리나라에 최근에 난리 났었던 일 뭐 있어? 응? 잼버리. 응? 잼버리 대원들 봤어요? 인천에도 오고 했잖아. 응? 못 봤어요? 응. 자, 보세요. 그 잼버리 대원들 부안에 있었는데, 그지? 뭐, 거기 이제 거기 뭐 폭염에 뭐 벌레 못 견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태풍 온다 그러니까 12시간 걸려갖고 각 지역으로 다 분산시켰어요. 근데 다 뭐야? 그게 강제 동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응? 다 협조 요청이야, 협조 요청. 응? 그것도 아주 급작스럽게. 응? 그러면 무슨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도 정확치도 않아요. 프로그램도 없어. 일단 막 그날 당장 숙소 정한 다음에 무조건 관광버스 천 대 넘게 해가지고 막 지역적으로 분산시킨 거야. 그래서 각 뭐 어디는 무슨 기업 연수원, 응? 내가 다니고 있는 충남의 그 대학에도 대학 기숙사에 그 140명인가 왔어요. 루마니아 학생, 그다음에 그 동구권 뭐 이렇게 두세 나라인가 해가지고 140명 왔어. 마침 방학 기간이라 그 대학 기숙사가 비어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그냥 엄청 부랴부랴 나 그 첫날부터 있었는데 내가 그 담당자는 아니니까 나 옆에서만 구경만 했는데 한번 하여튼 뭐 걔네들 재워주죠, 밥 먹이줘죠, 또 프로그램 부랴부랴 짜가지고 막 그쪽은 또 이제 충청남도니까 또 뭐 하냐면 저기 충청도 보령 대천 가면 뭐 하지? 거기 머드 축제예요. 보령 머드 축제. 응? 근데 그거 기간 끝났는데 걔네들 위해서 기간 연장 응? 연장 며칠 해가지고 그 하루 또 소화시키고 하여튼 내일 거 당장 프로그램 만들어 와야 돼. 그게 다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근데 비용 문제도 있는데 나중에 국가가 다 정산해 주겠다 뭐 이런 언질만 약간 있던 거야. 그래갖고 막 하여튼 난리 치고 끝났어. 네, 끝나서 끝나긴 했는데 하여튼 걔네들 걔네들은 그 동구권 애들인데 흥이 많은지 막 그냥 그 밤중에도 막 모여갖고 막 노래 부르고 떠들고 막 춤춰. 막 기숙사 그 공간 그 공간에서 막 그런 일도 많고 하여튼 큰 사고는 없이 마무리됐는데 내가 왜 생각이 났냐면 이게 명확한 공문도 안 내려왔대. 문서로 내는 것도 아니야. 전화. 거기서 전화 때리는 거야. 응? 전화해가지고 저기 몇 명 갈 테니까 빨리 그 숙소하고 뭐 이게 좀 마련해 놓으셔. 원래는 정식 문서로 공문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면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 국가가 비용을 정산해 준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국가적인 어떤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냥 부랴부랴 협조 차원에서 그냥 다 응하긴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될 거야. 비용을 얼마로 해줄지 쓴 만큼 다 해줄지 그냥 뭐 얼마로 친다. 왜냐면 다 다를 거 아니야. 어디는 좀 비싸고 막 호텔에 묵게 하는 데도 있고, 그지? 우리는 그 학교 기숙사니까 좀 단가가 좀 저렴할 텐데, 그지? 편차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 그 쓴 비용 들어간 비용만큼 다 해줄 거냐? 식비는 얼마씩으로 계산해 줄 거냐?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런 사무관리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응? 국가의 일을 사인이 법적인 의무 없이 처리해 준 거야. 그 비용을 제대로 안 해주면 소송이 갈 수도 있는 거야. 그죠? 네, 그런 비슷한 문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유조선 사건 그렇게 약간 다 기억날 거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부당이득이라는 주제가 있어. 그죠? 네. 그런데 이 부당이득 얘기가 조금 설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 네? 논점들이 부당이득 중요해. 근데 전체를 부당이득은 한 문제로 나올 수 있어. 한 문제. 여기 지금 한 사무관리, 주소 이런 얘기는 한 문제거리가 안 돼요. 그냥
지문 하나 정도씩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 부당이득 문제는 그 자체로 한 문제거리가 되는 거야. 한 문제로 나와. 지문을 4-5개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또 오버가 돼서 그냥 쉬고 10분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네.